이슈 하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북미 협상 관련된 내용인데, 북미 협상이 이제 그 내일이죠.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박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경협주에 대한 흐름들 좀 어떤 모습이 보일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복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금 경협주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그 10월 5일 내일이죠. 네, 스톡홀름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 공통된 목표 안에서 양국이 어떤 조건들을 제안하고 받아들일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진행되는 건 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이 4일인데 오늘 이제 그 예비 접촉이 있습니다. 북미 간에 이제 예비 접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북미 간의 예비 접촉에서 뭔가 이견이 클 경우에는 실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비 접촉에 대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있을 북미 실무 협상에 앞서서 진행되는 오늘 예정되어 있는 예비 접촉의 내용도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일에 10월 2일에 그 북한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발사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상황이에요. 이게 협상이 임박했는데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그걸 노리고 쏜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미국 쪽에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크게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이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내일 예정된 북미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빅딜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가능성은 엄청 낮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빅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협주에는 당연히 호재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하노이 협상 결렬됐었던 하노이 협상에서 그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함한 미사일이라든지 화학무기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하고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겨라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완전히 핵을 포기해라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 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뭐 향후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북한 측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북한은 어쨌든 단계적인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비핵화를 한 번에 하고 이제 뭐 큰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을 믿기 어렵다라는 것도 작용을 했겠죠. 북한에게 핵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그 다음 협상 카드를 내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담보로 해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그 빅딜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빅딜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노딜로 끝났어요. 하노이 회담 때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북핵 동결입니다. 북핵 동결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핵이나 이런 시설들을 다 미국에 넘기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었던 북핵 관련된 그런 뭐 설비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핵을 동결해 줬으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의 상응 조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놔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상응 조치는 아마 대북 제재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북핵이 동결되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동결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불투명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북미 협상은 결과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될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상황의 변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요. 주 초에 발표된 9월 이제 제조 PMI 지수는 47.8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미국 경제는 좋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클 것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오히려 더 신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트럼프랑 협의를 했는데 다음 미국 정권, 다음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북미 협상을 노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미 협상은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보다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경협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기대감을 좀 반영은 했어요. 현대 로템도 보면은 8월달 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그쵸?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면은 어때요? 다른 경협주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 우상향입니다. 대아TI 같은 경우는 역시 우상향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경협주는 대부분 그렇지만은 그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북미 협상에서 뭔가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가 앞서 말씀드린 여건들로 인해서 녹록치는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뭔가 이제 확실한 협상,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뭔가 명확하게 나오면 경협주가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노딜로 끝나면 말할 것도 없이 실망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노딜이 아니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후위를 좀 기약한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돼도 실망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협주는 약간은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움직임이 바뀔 건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의 영역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셔야 하는 영역이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위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북미 협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보다는 그 결과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